은행 안으로 들어서는 김순자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78세의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주름진 얼굴과 허름한 옷차림이 그녀의 첫인상을 결정짓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갈색 코트는 여러 곳이 해져 있었고 때가 타 본래의 색을 알아보기 힘들었죠. 김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은행 안을 둘러봅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정장 차림의 직원들, 그리고 넥타이를 맨 남성 고객들과 정갈한 차림의 여성 고객들 사이에서 할머니는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지나가자 주변에 앉아있던 고객들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누군가는 코를 찡그리며 옆 사람에게 속삭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리를 살짝 옮겼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나는 강한 땀, 냄새와 오래된 옷에서 풍기는 악취가 원인이었죠. 그러나 김순자 할머니는 그런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창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던 이 주임은 28살의 단정한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완벽한 메이크업과 깔끔한 헤어스타일로 출근 준비를 하는 그녀였죠. 이 주임은 김순자 할머니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지만 할머니가 가까이 오자 그 미소가 굳어버렸습니다. 할머니에게서 풍기는 냄새에 이 주임은 무의식적으로 코를 찡그렸고 할머니와의 거리를 조금 벌렸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그런 이주임의 반응을 눈치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내 계좌에서 돈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이주임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대답했죠. 내 통장이나 신분증 있으신가요? 김순자 할머니는 오래된 가방에서 낡은 통장과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주임은 신분증을 받으며 할머니의 손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그 모습을 본 김순자 할머니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주임은 김순자 할머니의 통장을 받아들고 정보를 확인하는 척하며 내심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 방향제를 슬쩍 당겨 냄새를 덜 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주변의 다른 고객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살짝 멀어지고 있었고 이주임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고객들의 시선이 자신의 창구로 향하는 것을 느끼자 이주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주임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할머니를 향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손님, 다른 고객님들도 계시니까 위생에 신경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순자 할머니는 잠시 이주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었지만 분노는 없었죠.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내 계좌에서 돈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이주임은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고객들이 불평하는 듯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느꼈고 관리자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초조해졌죠. 이주임은 컴퓨터 화면을 보는 척하며 할머니의 계좌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주임이 마침내 할머니를 향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은행 이용해 주세요. 여기는 지금 손님이 많아서 응대하기 어렵네요. 김순자 할머니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이주임을 바라보았죠. 주변의 다른 고객들도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김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자신의 통장과 신분증을 집어들었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이주임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지만 분노는 없었죠.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네. 김순자 할머니는 느린 걸음으로 은행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슬픔과 고독이 느껴졌지만 굴욕감은 보이지 않았죠. 이주임은 할머니가 나간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창구 주변에 방향제를 뿌렸습니다. 그녀는 다음 고객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업무는 평소와 같이 진행되었고 이주임은 그 할머니와의 불편했던 만남을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날의 일과가 끝나고 이주임은 동료들과 함께 퇴근길에 오르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죠. 그러나 김순자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은 평소와 같이 고요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주임도 평소처럼 출근해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어제의 불쾌했던 할머니와의 만남을 이미 잊은 채 오늘의 업무를 시작하려 했죠. 그러나 그날은 평소와는 다른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고 김순자 할머니가 다시 들어왔을 때 이주임은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할머니는 일반 창구가 아닌 VIP 창구로 향했죠. 이주임은 할머니가 어제 쫓겨났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VIP 창구로 향하는 것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가 VIP 창구에 착오로 간 것이라 생각한 그녀는 곧 다른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VIP 창구에서는 매니저 박상무가 김순자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박상무는 VIP 고객 관리를 담당하는 베테랑이었죠. 그는 김순자 할머니를 보고 처음에는 약간 놀랐지만 전문가답게 표정을 관리하며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순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통장과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내 계좌 확인 좀 해주게. 박상무는 공손하게 통장을 받아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동안 할머니는 묵묵히 기다렸죠. 그런데 갑자기 박상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보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다시 한번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를 바라보았죠. 김순자 할머니의 계좌 잔액은 120억 원이었습니다. 박상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다시 한번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은행의 최고 VIP 고객 중 한 명을 응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순간 그의 표정은 더욱 공손해졌고 목소리도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순자 할머니는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전액 인출해 주세요. 박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20억 원이라는 거액이 한 번에 인출된다는 것은 은행으로서는 큰 손실이었죠.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셨습니까? 김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 돈을 찾고 싶을 뿐이야. 박상무는 식은땀을 흘리며 지점장실로 향했습니다. 최 지점장은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로 이 지점에서 15년 넘게 근무해온 베테랑이었죠. 박상무는 숨을 고르며 노크를 했고 최 지점장의 허락을 받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만 봐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한 최 지점장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상무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께서 계좌 전액을 인출하겠다고 하십니다. 최 지점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김순자라는 이름은 그에게도 익숙했죠.
은행의 최고 VIP 고객 중 한 명이었고, 이 지점에서만 30년 넘게 거래해온 단골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박상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오셔서 전액 인출을 요청하셨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VIP 창구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김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최 지점장은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김순자 고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셨나요? 김순자 할머니는 최 지점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그냥 내 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싶을 뿐이야. 최 지점장은 당황했습니다. 30년 넘게 거래해온 고객이 갑자기 모든 돈을 인출한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죠. 그는 할머니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저희 은행 서비스에 불만이라도 있으셨습니까? 김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말했습니다. 어제 이 은행에 왔었어. 그런데 직원 한 명이 나를 쫓아냈지. 내 냄새가 난다고. 최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어제 근무했던 직원들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떠올렸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직원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김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행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에는 이주임이 있었죠. 이주임은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고 순간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주임은 어제 자신이 냄새난다는 이유로 쫓아냈던 할머니가 지금 VIP 창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김순자 할머니는 이주임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직원이야. 최 지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이주임을 바라보았고 이주임의 표정에서 모든 것이 사실임을 직감했죠.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최 지점장의 사무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주임은 고개를 숙인 채 덜덜 떨고 있었고 최 지점장은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죠. 방금 전 김순자 할머니는 120억 원을 모두 인출한 후 조용히 은행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여기서 더는 돈 맡기지 않겠어. 그 말을 들은 최 지점장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는 이주임을 즉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박상무와 다른 직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이주임의 실수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최 지점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주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고 그 말을 들은 최 지점장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죠. 그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너 같은 직원 때문에 우리가 수십 년 VIP 고객을 잃었어. 이주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고 단지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어제 자신이 본 허름한 옷차림과 냄새나는 할머니가 사실은 은행의 최고 VIP 고객이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최 지점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외모만 보고 고객을 무시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아. 김순자 할머니는 우리 은행의 최고 VIP 고객 중 한 명이었어. 그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은행을 이용해 왔는지 알아. 이주임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죠. 어제 그녀가 무시했던 할머니가 사실은 그토록 중요한 고객이었다니.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30년 넘게 우리 은행을 이용해 왔어. 그분은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평생 모은 돈을 우리 은행에 맡겼지. 그분이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는 건 검소한 생활 습관 때문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판단해? 이주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얕은 생각과 편견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깨달았죠. 당장 사과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 지점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일이 본사에 보고되면 내 커리어에 큰 타격이 될 거야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이번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야. 이주임은 고개를 들고 최 지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최 지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 했죠. 그리고 이내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머니를 직접 찾아가 사과해야겠어. 이주임은 놀란 표정으로 최 지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만 최 지점장의 표정은 진지했죠. 박상무도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지점장님, 그게 가능할까요? 할머니께서 만나주실지. 최 지점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는 수밖에 없어. 김순자 할머니는 우리 은행의 오랜 고객이셨어. 우리가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지. 최 지점장은 김순자 할머니의 주소를 확인한 후 오후 업무를 마치고 함께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주임은 그날 오후 내내 초조함에 시달렸죠. 그녀는 할머니를 만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머니가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오후 5시 최 지점장과 박상무 그리고 이주임은 김순자 할머니의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할머니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가 아닌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죠. 그것은 이주임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소박하게 산다는 사실이 그녀의 편견을 다시 한번 깨뜨렸습니다. 최 지점장이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김순자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은행 직원들을 보고도 특별히 놀란 기색 없이 차분하게 물었죠. 무슨 일이니? 최 지점장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김순자 고객님, 갑자기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김순자 할머니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녀의 집 안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죠. 오래된 가구들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몇 장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안내에 따라 거실에 앉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차를 내오며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궁금함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이 담겨 있었죠. 최 지점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어제 저희 직원이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에 이주임은 더욱 긴장했죠. 마침내 최 지점장이 이주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주임은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를 향해 몸을 숙였습니다.
이주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김순자 할머니는 그런 이주임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제 제가 너무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불쾌하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이주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 이주임은 더욱 긴장했고 말을 이어나갔죠. 저는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외모만 보고 할머니를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주임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후회의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최지점장과 박상무도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죠. 김순자 할머니는 마침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힘이 있었고 지혜가 묻어났습니다. 내가 나한테 사과하는 이유가 뭔지 잘 생각해봐. 내가 돈이 없었어도 내가 이렇게 사과했을까? 이주임은 그 말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할머니의 질문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었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정직해질 수밖에 없었죠. 만약 김순자 할머니가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과연 자신이 이렇게까지 사과하러 왔을까 하는 생각이 그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한 종류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종류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넌 어떤 사람이고 싶니? 이주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실된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면을 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할머니. 김순자 할머니는 잠시 이주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엄격했지만 따뜻함도 함께 담겨 있었죠.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어. 내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늘 지켜봤단다.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방법이니까. 최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고객님 혹시 저희 은행으로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김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건 어렵겠구나. 나는 결정한 일은 바꾸지 않는 성격이야 하지만 너희들이 찾아와 사과한 것은 고맙게 생각해. 이주임은 할머니의 결심이 바뀌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비록 은행은 중요한 고객을 잃었지만 그녀 자신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었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행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어요. 최지점장은 김순자 할머니 사건 이후 모든 직원들에게 고객 응대 교육을 강화했고 특히 외모나 냄새로 고객을 차별하지 않는 정책을 엄격하게 도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였죠. 모든 직원들은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주임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깔끔한 옷차림의 손님에게만 친절했던 그녀가 이제는 모든 고객에게 진심 어린 미소로 대했습니다. 특히 노인 고객이나 허름한 차림의 고객에게 더욱 정성을 다했죠. 그녀의 변화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고 은행의 서비스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주임은 김순자 할머니가 자주 가는 시장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할머니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이주임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니? 이주임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따뜻한 인사에 마음이 편안해졌죠. 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어떠세요? 김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야 늘 그렇지. 새로운 은행에서도 잘 지내고 있어. 이주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날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이주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는지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죠.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걸 배웠다면 그날의 일이 헛되지 않은 거지. 이주임은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후 각자의 길을 갔지만 그날의 만남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가르침은 이주임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그녀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죠. 은행에서는 김순자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고객 서비스 방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최 지점장은 이 경험을 다른 지점들과도 공유했고 그 결과 은행 전체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었죠. 비록 120억 원이라는 큰 자금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교훈을 얻은 셈이었습니다. 이주임은 이제 은행의 서비스 교육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진정한 고객 서비스의 의미를 가르쳤고 많은 직원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죠. 그녀는 종종 김순자 할머니의 말을 인용하곤 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그 말은 이제 은행의 서비스 모토가 되었고 모든 직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주임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 말을 되새기며 오늘도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건넬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진정한 서비스란 상대방의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